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오늘 바쁘다 보니까 제가 낮에는 영상을 올리지 못했네요. 오늘 주가 흐름은 보긴 봤는데 코스피는 진짜 거의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8%는 올랐어요. 뭐 전쟁이 오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줄기차게 올라가더라고요. 조만간 3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모처럼 외국인들은 3,224억 이제 매도 들어갑니다. 개인들하고 기관들, 특히 기관 애들이 좀 들어오네요. 2,524억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46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 상위 종목 보면은 삼성은 1.89% 빠지고 삼바가 0.39, LG엔솔이 1%, 우선주 1.1%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 하이닉스 오늘 아주 불기둥 때리네요. 5.3% 시원하게 올라줬고 하나에로스페이스 2.6, 현대차 1.2, KB금융 1.7, HD 현대중공업 5% 올랐고요. 기아가 0.3, 두산에너빌리티 9.16, 셀트리온 0.6, 네이버 4.4, 신한지조 2.7, 삼성물산 3.8, 현대모비스 1.2, 하나오션 0.7, HD한국조선의약 4.85% 올랐습니다. 하여튼 좋은 흐름 보여줬고 코스닥은 777.16인데 1.09% 올랐고요. 외국인들이 1100억, 기관이 430억 매수했고 개인들이 15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5.19% 시원하게 올랐네요. 파마리서치 5.6, 큐제리 3.2, 펩트론 0.7, 리가캠 5.1, 클래시스 1% 올랐네요. 그리고 떨어진 종목은 네코프로비엠 2.1, HLB 3.2, 에코프로 1.75, 레인보우 0.18 빠졌습니다. 대부분 막 잘 오르네요. 보니까 뭐 떨어지는 종목들은 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상승의 힘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는 어떠나 봤더니 중국 상해 지수가 0.35%, 심천종합 0.59, 홍콩 항생 0.7, 홍콩 H 0.86, 일본 니케이 1.26, 그리고 대만은 0.1% 빠졌네요. 0.1%. 그리고 환율은 1360.7원, 7.8원 정도 빠졌습니다. 또 환율이 또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97.99, 아주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 4,760만 정도 하네요. 이더리움 362만원, XRP 3,032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조금 버벅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다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코스피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로 6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중동 불안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개별 종목의 모멘텀으로 이어지다 보니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52.04포인트 올라서 2946.66을 기록했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940선을 넘은 것은 22년 1월 이후로 처음이네요. 개인들이 450억, 기관이 2500억 정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합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3200억 매도 의보였고 코스닥도 전거래일 대비 8.4포인트 정도 올라서 777.26에 마쳤다고 했죠.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선제 공격을 감행한 이후로 사흘째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데 긴장이 고조되죠. 이란이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등 확전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 1% 넘게 하락을 했죠.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유 가격과 안전자산인 금값이 급등을 하고 증시는 급락을 합니다. 또 이렇게 유가가 또 오르다 보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커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랠리로 코스피 3000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또 국내 증시도 글로벌 정세 악화에 따라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 증시 랠리의 배경 보니까 외국인과 원화 강세가 있었으나 중동 사태로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외국인이 다시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환율도 보니까 이제 강달러로 이제 돌아설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 이벤트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국내 증시의 우상향 모멘텀이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1970년대 오일 쇼크, 90년대 걸프전,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여튼 이렇게 전면전급 위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지정학적인 충격은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매도 포지션 확대 등 과도한 대응으로 이어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 합니다. 과거의 전쟁 발발 직후에도 증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 저가 매수 기회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이제 강한 만큼 이번 사태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단기 조정 이후로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하는가 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여부를 비롯해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리고 관세 리스크 재개 등도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오는 19일에 새벽 결과가 공개될 미국 연방준비제도 6월 FOMC 회의는 향후 미국 통화정책을 가늠할 중요 고비가 되죠. 이번 회의에 보니까 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는 게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파월이 기존보다 완화적인 입장을 내비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증시에 또 강한 재료가 되겠죠. 연준의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최근의 물가지표 CPI 이게 안정된 반면에 고용지표는 전월 대비 둔화돼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세 리스크가 제기될 가능성도 변수인데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가전제품에 50% 철강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관세 리스크가 재점화되죠. 특히 트럼프가 다음 달 8일까지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 없다고 언급을 하면서 관세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또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주요 G7 7개국이죠. 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사태에 관련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침에 좀 빠지더라고 많이. 삼성만 빠지니까 좀 짜증나죠. 58,100원이 고가였고 시작가는 58,000원, 장중에 56,900원까지 빠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빠져서 상당히 빌빌거렸는데 역시나 외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694만 주. 이 코스피에서 이게 많이 외인들이 매도한 게 결국은 삼성전자를 매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매도했고 이때다 싶어서 오늘 개인들 616만 주 매수했고 기간 71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애들 뭐 CT 좀 사긴 했지만 오늘 UBS 210만, 골드만 111만, 모건 35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46,950원 1.16% 빠졌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팔았고 개인들이 오늘 샀습니다. 그리고 모건 애들 골드만 이렇게 좀 매수했고 메릴린치 CL이 좀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끝났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